다친 집순이 여자, 높은 확률로 사회성나증, 플러스 우울증 있음, 플러스 체력 없음, 플러스 스트레스에 취약함. 그걸 집순이 지고지순한 여자로 자기를 포장함. 오히려 건전한 운동, 적당한 산책이나 카페 정도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챙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셈. 이라는데 이것도 저 언니야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30대 언니아들을 만나려면 저게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 20대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은 저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내가 여자로서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알려줄게. 라는 공무원 언니의 글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 연애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가끔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가 우리 인생의 행복도를 굉장히 좌지우지하니까 말이죠. 운동 안 하고 소식하는 여자, 체력 없어서 집안일 못함, 짜증 많음, 육아 못함, 체력 무너지니 정신적으로도 히스테리카. 데이트할 때 확인해보셈. 계단 오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지, 가까운 거리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지 등등. 솔직히 데이트하다 보면 보임. 이라는데 그렇죠.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보식하는 언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것조차 싫어하는 언니아들이 있고, 높게 먹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왜 체력이 약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그거를 풀려고 하는 언니아들이 있겠죠. 있는데 저 언니아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저런 언니아들은 극소수잖아. 주변을 보세요. 안 먹어서 마른 언니아들이 많습니까? 엽기 떡볶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언니아들이 많습니까? 이건 통계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니아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옆에 일본이랑 비교해봐라니까. 같은 여성인데 키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몸무게는 10kg 차이 난다니까. 지표마다 다른데 어떤 거는 10kg 넘게 차이 나고 어떤 거는 10kg 가까이 차이 난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니아들을 비난하려고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하는 사람들은 뭐다? 굉장히 극소수다. 야식으로 엽떡 시켜 먹고 마른 몸을 가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몸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해서 걷기 싫어한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무거워서 걷기 싫어하고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고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보통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맞기는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고 거의 대부분은 틀린 이야기다.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SNS 중독, 인스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계속 뭘 올려야 하는 여자, 실질적인 관계에 집중 못하고 헛바람 들어있음. 이라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저게 저 언니야, 그러니까 30대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아들 이야기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목표는 그거잖아. 젊은 여성을 만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출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미혼이더라도 20대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금 20대들의 문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거는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0대 여성들이 SNS를 자기 삶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런데 저런 문구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맞다고 전 세계 여자들한테 같은 지표를 들이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아니 요즘에는 20대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SNS에 열중을 안 하고 있는 여자 자체가 드물다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 마누라도 20대거든요. 그런데 SNS에 환장했습니다. 심지어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사치를 하냐? 아니에요. 허영심이 강하냐? 아닙니다. 그냥 팔로워만 많다니까. 왜? SNS를 하는 것 자체가 20대에서는 문화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뭐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30대한테 저게 90% 이상 적용된다고 그런 사고 회로를 연결해서 전 세계 20대 여자들에게 적용한다. 그럼 연애하기가 힘들다니까.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SNS를 한다고 무조건 허영심이 많고 사치를 부리는 건 30, 40대 언니아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지금 20대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3. 다친 집순이 여자, 높은 확률로 사회성나증, 플러스 우울증 있음, 플러스 체력 없음, 플러스 스트레스에 취약함. 그걸 집순이 지고지순한 여자로 자기를 포장함. 오히려 건전한 운동, 적당한 산책이나 카페 정도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챙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셈. 이라는데 이것도 저 언니야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30대 언니아들을 만나려면 저게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 20대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은 저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마누라는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에서만 봐도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건 일주일에 단 하루만 만나고 어제 6일은요 집순이보다 더 집순이처럼 살아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가면 돈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남편의 돈, 남자친구의 돈을 아껴줄 줄 아는
여자를 만나려면 당연히 집순이 성향에 가까운 여자야 되겠죠. 아니더라도 집순이처럼 행동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돈을 적게 쓰니까. 그런데 집순이를 피한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콩깍지 씌어서 내 여자는 괜찮겠지. 내 와이프는 괜찮겠지. 내 여달 하시면 큰일 나신다고요.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인다. 일부러 돈을 아끼는 것 같다 하면 괜찮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일하는 주부 부럽다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비춘 여자 친구들 중에 이 얘기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취집하고 싶다는 얘기를 달고사 이라는데 이것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한정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돈 좋아하는데 돈 싫다는 사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나만 믿어달라 하는 사람만 걸러도 사기꾼의 90%는 거른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업주부요. 여자들의 꿈이죠. 누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조만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는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건 자연의 섭리 같은 거야. 전업주부 안 하고 싶은 여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아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다? 글쓴이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30대 언니야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유유상종 끼리끼리 라는 말 때문에 주변에 전업주부 하려는 언니야들이 저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 남편 외벌이 시키고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지. 이게 20대 외국 여자들한테 적용되면 안 된다니까요. 전업주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외국 여자들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뿐 맞벌이를 한다는 거죠. 맞벌이를 안 하더라도 남편을 굉장히 보자하고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쁜 나이에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한 여자 무조건 결혼하는 얘기는 아님. 이 여자가 삶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자세히 잡혀있어서 저런 얘기하는지 잘 살펴보셈. 내 친구 저런 얘기하고 그냥 나이 많은 남자 잡아 결혼했다가 세기가 먹고 징징거리고 우울증 걸려서 이혼함 이라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쁜 나이에 누구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도 다들 25살에 결혼을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20대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글쓴이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내잖아. 어차피 우리는 20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30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글쓴이가 부가 설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6. 집 어지럽혀 놓은 여자 절대 만나지 마라. 만나면 큰일 난다. 라는데 이 6번 하나만은 깔끔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집안 어지럽혀 놓은 여자 중에 정상은 없다. 위대한 위인들이 항상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면 이불 개고 방을 정리해라. 그래야지 생각이 정리된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생각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하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글을 더 잘 쓰는 작가라든가 작곡가 이야기는 제외야. 그 사람들은 극소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어지럽혀 놓고 사는 언니하다 결혼하는 순간 집안은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아들 기준으로 글을 써서 공감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0대 외국인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저 글은 맞지 않다. 별로 쓸모가 없는 글이다 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